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는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용역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워런 버핏 최근 관련 소식에서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유럽 기업을 그가 처음으로 사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독일의 오토바이 의류 액세서리를 소매로 유통하는 업체겠죠. 업체를 5,040억 원에 인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월가에서 유럽 바람이 분다. 유럽 기업들을 이제 조금 싸게 좀 사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또 최근에 워런 버핏이 엑슨모빌 4,100만 주, 또 정유업체 코노코필립스 주식, 이것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원래는 단기 매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투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어떤 손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리였는지 그 부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 동향을 보게 되게 되면 미국은 경기가 좋아질 만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발표된 경기 서프라이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 경기는 작년 4분기 이후에 확연하게 지금 지표 자체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주당 EPS 성장률도 그동안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하락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그 PMI 제조업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체감 경제 지표 자체가 뚜렷하게 개선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워런 버핏이 유럽 쪽에 어떤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정유주 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런 버핏이 그동안 투자를 했던 엑슨모빌하고 또 다른 코노코 필립스라는 정유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다. 저도 그런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보유기간도 보니까 엑슨모빌 6개월이라는데, 실제로 보면 워런 버핏이 엑슨모빌은 1987년도부터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당시 아마 $87 정도의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최근에 엑슨모빌 주가 매도 가격이 아마 89불 정도, 손해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미국 시장이 최근에 어떤 상승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부진한 그렇다 투자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유주를 매각했던 부분 자체는 워런 버핏이 단기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산업의 트렌드라든가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 뚜렷하게 변화된 조짐을 보이게 되면 주식을 과감하게 손실을 인정을 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엑슨모빌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경기 민감주를 사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원자재 관련 종목들, 철광석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과거에 투자를 해서 별로 실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알코아도 투자해서 실패를 했던 것 같고, 아마 엑슨모빌을 매각을 했던 부분 자체는 최근에 유가 하락 자체가 기조적인 영향이고, 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 구조 자체가 세일가스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유 쪽에 대한 어떤 향후에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정체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엑스모빌 주가를 매각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국내 정유주 갖고 계신 분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관련 기업들 그러면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직접 원유를 생산하는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국내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해외 쪽에서 E&P 투자를 통해서 원유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유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제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엑스모빌과 차별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유가 자체가 약세 국면이라고 본다면 정유 종목들 주가는 약간의 어떤 제한적인 상승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좀 피력해 보고 싶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고, 또 연초에 접어들면서 올해 주요 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실적 전망과 올해 예상 실적이 좀 발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산업 전망과 그다음에 그동안 산업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부터 언급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행업종, 증권업종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는 싸지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마진 폭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다만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은행업종을 매매를 합니다. 은행업종 상당히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멜습하고 주식을 매수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대형 은행주 중에서는 신한은행 정도가 멜습하고 해당되는 안정성을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은행주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BS 금융주주가 관심을 가져올 만한 섹터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산업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과 그에 관련된 건설 자재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업종과 관련된 투자 판단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 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 효과 자체가 최근에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본다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적인 지표, 업황과 관련된 선행적 지표 자체는 건설업종에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CBSI 지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나온다면 국내 산업 동향 관련된 것은 BSI 지수지만 건설업종과 관련된 CBSI 지수인데, 최근에 CBSI 지수 동향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아래면 좋고 100 위면 전반적으로 체감 지수가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달에 거의 5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한 95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다시 75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2월 아마 3월 1일 날 2월 달 동향이 발표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상승하는 쪽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는 안 좋지만은 2000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업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도 이제 대형사와 중형사, 소형 건설주와의 체감 지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100이 넘어갔고, 중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70대고, 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체감 지수가 50%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체감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면적입니다. 이것도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2014년도에 국내 건축 허가 면적이 약 108조 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약 18% 가까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 3부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좀 되면서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좀 상승 추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투자 중요한 지표 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죠.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과거에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에 16만 가구 이상까지가 올라갔다가 아마 거의 뭐 3, 4만 가구 아래까지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건설업체 시장이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잔고분이었는데,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거의 해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건설 쪽에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실적, 건설 쪽 영업이익 자체가 4분기 실적이 6,500억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대비해서 8.6% 정도 증가되는 수치인데,
수치 자체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난한 실적이었다는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림 산업이 거의 2천억 넘게 영업이익, 해외 부분이 손실이 좀 나면서 해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고요. 작년에 수주가 약 660억 달러입니다. 목표 자체가 89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해서는 25% 정도 달성 못했지만은 그래도 2013년도 대비해서 약 14% 정도 수주가 증가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건설업체의 실적은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택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전했다. 예컨대 대우건설 예를 든다면 대우건설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4,600억인데 국내 쪽에서만 3,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즉 해외 쪽에서는 거의 이익을 못 냈었는데 국내 쪽에서 대부분 건설사들이 실적을 냈기 때문에 작년도에 주택 부분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전망입니다. 올해도 현재 수주는 상당히 전년에 의해서 상당히 부진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 하락 부분 자체가 중동 쪽의 수주, 발주 물량 감소와 또 일부 지연 연기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주택 경기 자체는 거의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빅사이클에 진입했다 할 정도로 국내 건설 쪽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최근에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도 이후에 최대치고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 가격도 최근 들어서 전국 단위의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아파트 물량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최고치입니다. 건설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올해 분양 물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거의 한 58% 가까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작년 대비해서 70% 넘게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올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올해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올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국내 건설 업종들에 대한 주요 종목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건설사, 화성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서 해외 건설 쪽에 약간은 부진한 국면이 전개되겠지만 국내 주택 경기 시장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올해 국내 건설업체의 실적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이 좀 나와 있는 쪽인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을 본다 한다면 가장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투자 판단 지표로 본다 한다면 현대건설이 가장 지금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죠. PER 기준에서 8.5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자기자본율도 거의 9.8% 정도 되는 거니까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자기자본율이 지금 뛰어난 그렇다 예상 실적이 추정 실적이 좀 나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 작년에 거의 4천억이 넘는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흑자 전망을 할 거다. 1,8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될 거란 그런 전망인데 시장에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눈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 낙폭 과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원개발이라든가 화성산업, 동원개발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설회사고 그다음에 화성산업은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회사인데 작년에 지방 건설사들이 워낙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방 건설사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 자체도 여전히 PER이라든가 가장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투자 판단 지표로 본다는 투자 매력도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요 종목 정도의 어떤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분석과 목표 가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업종 탑픽 종목이지만 충분히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가장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뛰어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4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20% 정도 부족한 그런 미달된 그런 실적이었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작년에 9,500억인데 1조 1,000억 정도까지 증가될 거라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해외 쪽에 우려했던 부실 부분들, 아랍이라든가 사우디 쪽에 문제 프로젝트가 다 공사가 안공이 좀 되면서 올해는 원가율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 약간 더 문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외 쪽에 대한 부실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게 애널리스트의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더라 국내 아파트 경기 호조와 해외 건설 쪽의 원가율 하락이 전개된다더라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에 현대건설은 PER 기준에서 평균 12배에서 14배 정도 평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현재 PER은 약 8.5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증권사들이 올해 에너지들이 전망하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목표 가격입니다. 가장 낮게 제시한 증권사가 55,000원이고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80,000원인데 평균적으로 60,000원 정도의 올해 현대건설의 목표 가격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꾸준히 이제 가져볼 만한 종목을 화성산업을 뭐 방송이라든가 여러 차례 작년부터 언급해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대구 지역을 기반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이미 예산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구조 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재무 내용 자체가 클린화 좀 돼 있고 현금성 자산이 1,000억 가까운 되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이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의 반 정도는 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도에 주당 배당금 300원 정도 할 정도 배당 수익도 상당히 높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워런 버핏도 건설사는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조작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건설사보다는 건자재 업종을 선호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워런 버핏이라 한다면 동원개발하가 화성산업 같은 경우 충분히 재무 내용 자체가 건설사지만 클린하게 다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증권사 가이던스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덧붙이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건자재 쪽입니다. 건자재는 건설업종과 함께 맞물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건자재 업종은 이미 건설업종과 달리 2013년도 4분기부터 업종 자체가 확실하게 돌아서면서 이미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건자재 업종이 그렇게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진행됐던 부분 자체는 건설업종에 비해서 먼저 구조 조정이 좀 됐는 상태고요. 그리고 먼저 그 전에 정부의 여러 가지 건자재 업종과 관련된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작년 3월 달부터 시작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개선 방안 자체가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결국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죠.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또 냉난방 에너지 개선 방안이 그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2009년도 대비해서 9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렇다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 방안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건자재 업종들은 2013년도 4분기부터 강한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거고 올해도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은 여전히 관심권에 전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종목들에 대한 올해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도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인 KC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 업종별로 건자재 업종 자체는 상당히 많죠. 시멘트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넓게 본다면 철근 회사 같은 경우도 건자재 쪽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건자재 업종들은 올해 실적 자체도 상당히 낙관적이고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서 그래도 해외 쪽에 일본이라든가 선진국 보게 되면 건자재 업종이 멀티플 약간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건설업종은 조금 전에 재무조작이라든가 그렇던 회계 조작이 좀 가능하지만 건자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고 그렇던 부분들이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 자체가 고려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PER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은 PBR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0.1배 아래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017년도까지는 최소한 업종의 상승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게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 관련 종목 중에서 몇몇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입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70만 원대, 74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50만 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오늘 한 4, 5% 정도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업종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 향후에도 친환경 또 고기능성 제품들이 증가 좀 되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인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건자재 업종이 최근에 여건 자체가 괜찮은 게 대부분 화학 원료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은데 KCC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에 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KCC 목표 가격은 대체적으로 65만 원에서 70만 원이 75만 원입니다. 평균 목표 가격은 70만 원 정도에 설정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샘입니다.
가장 작년도부터 가장 지금 돋보이게 상승하고 있는 건자재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구와 부가구 부분의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본다면 워런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저도 참 이런 종목들을 왜 발굴을 못했을까? 제가 워런 버핏을 좀 더 연구를 했었으면 제가 워런 버핏 시간에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제가 유라이크 워런 버핏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줬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PBR과 ROE를 고려해 본다면 적정 가치에 개인적으로 도달해 있는 게 아닌가. 증권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도 낮게는 14만 원에서 가장 높게가 21만 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거의 18만 원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 일단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화학입니다. 저도 이제 건자재 업종을 작년부터 관심을 좀 보면서 제가 유라이크 워런 버핏 시간에 제가 건자재 관련된 섹터들을 보니까 이 작년도 2014년도에 9개 종목 중에서 건자재 관련 섹터들을 제가 3종목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진양홀딩스하고 선창산업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설화학입니다. 진양홀딩스도 자회사들이 진양산업이라든가 진양폴리우레탄이 다 건자재 쪽입니다. 추천 이후에 단기간에 9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조정권에 있는 종목인데 현재 주가는 이미 목표 가격에 도달해서 다시 조정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추천해드린 게 이제 선창산업이 주가 흐름 자체가 안 좋은데 이따 부분을 제가 설명이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건설화학입니다. 건설화학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해드렸고 작년도에 제가 6월 달에 43,000원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워런 버핏도 건자재 업종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보니까 건자재 업종을 워런 버핏이 4개 회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퍼니처 브랜드 인터내셔널 회사와 그 다음에 레이지보이라는 회사. 이들 회사들은 다 가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USG 합판 회사를 인수했어요. 조금 전에 선창산업 자체가 합판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무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벤자민 무어도 페인트 회사입니다. 즉 워런 버핏이 인수한 페인트 회사들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했었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봐야 되겠죠. 자, 관련해서 건설화학은 건축용 페인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경기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이고 상대적으로 페인트 회사 중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싸 보이는 것 같고요. 관심 있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창산업입니다. 조금 전에 선창산업, 작년에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중에서 워런 버핏 종목에서 가장 부진한 종목이 선창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추천했던 부분 자체는 합판시장 점유율 1위 회사고 이 사는 자산 가치를 보고 추천해드린 겁니다. 포항에 860만 평,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조림 사업에 900만 평 가지고 약 1760만 평의 조림지에다가 안산이라든가 인천 쪽에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20%까지 성장했지만은 해외 쪽에 약간의 또 손실 부분 때문에 상반의 손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 회사가 건설 경기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보게 되면 다린이라는 화장품 용기 펌프캠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500억 대, 영업이익 500억 대는 5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회사에서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작년에 시장은 안 좋았지만은 올해 자산 가치가 PBR이 0.34밖에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작년은 안 좋았지만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작년에 부진했던 종목이고 제가 워런 버핏 추천했던 종목이라 오늘 제가 기업 탐방이 장 끝나고 예정돼 있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관심 있게 발굴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타 종목들은 진양홀딩스 여전히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샘하고 창해에탄올하고 진양홀딩스를 제가 3주 전에 추천해 드렸을 겁니다. 창해에탄올은 이미 보니까 목표 가격에 도달을 좀 한 것 같고요. 건자재 관련 종목에서 진양홀딩스라든가 선창산업이라든가 건설학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한마디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자, 주식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면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사업 유형에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사업 유형은 금융 쪽이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비재형 쪽입니다. 이쪽에서 시장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종목이고 워런 버핏이 피하는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 섹터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했던 엑스모빌 같은 경우 왜 팔았냐 봤더니 엑스모빌 주가 자체가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변동이 없더라고요. 즉
그 주가 자체가 경기 물론 엑스모빌 같은 게 적게는 26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즉 변동성을 위해서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경기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변동성을 위해서 매매 타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매매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워런 버핏의 대표적인 종목이 동서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 가면서 주가가 보니까 저점에서 2000년도 이후에 무려 60배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워런 버핏 좋아하는 어떤 소비재형 종목들, 경기 민감주 아니고 방어적인 종목 중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다면서 워런 버핏이 좋아하고 있는 사업 이용에 모르신 분들은 투자를 참고해 볼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3월 달이 좀 되겠네요. 3월 달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런 버핏형 투자, 가치 투자 오늘도 알아봤습니다. 자,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면서 그동안의 트렌드에서는 벗어난 계속 손실을 보셨다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